신탁 콘텐츠 커머스 두 번째 시간으로 기부 신탁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기부를 하는 신탁인데요. 금융 비즈니스 모델 살펴보는 것으로 이번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희입니다. 시니어 비즈니스의 블루오션인 신탁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는 개념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두 번째로 기부 신탁이라는 것, 특히 시니어를 공략하는 그러한 은행에서도 늘려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장점이 뭐냐, 배경이 뭐냐를 보니까 초고령화 사회가 되고 이제 유산에 대한 규모들, 특히 1인 가구나 치매 환자가 되면서 이 유산을 어떻게 줘야 할지 누구에게 어떻게 남겨야 할지에 대한 고민들은 점점 현실화가 되면서 이전에 다소 자산가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절세 상품 또는 그 수익을 늘리는 상품의 관점에서 상속의 관점에서 이제는 조금 더 이 분쟁이라는 기본적인 것을 넘어서서 본질적인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대안을 주면서 유산을 남길 수 있을까로 발전해가는 그런 모습의 기부 신탁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대 은행에서는요, 기부 신탁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주로 직원이나 동문 이런 곳에 이제 홍보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동문 잡지에 온 것을 보니까 이러한 신탁이 연결돼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효력을 맺을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 발전 과정이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은행에서 그럼 이것을 왜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은행의 사회적인 이미지를 높일 수 있다. 그리고 고령화된 시기에 점차 새로운 고객, 중장기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툴로서 접근해야 된다. 그러면서 은행은 이쪽에 더 강화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도 몇 년 전에 신탁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초창기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와 지금은 안에 직원들이나 시장의 수요나 이런 관심사나 이런 것들이 급속히 변화해 가는 것을 보고 듣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초고령화가 되면은, 사회가 되면은 더욱더 이제 웰라인 관점에서 보면 더 심각해지는데요. 어떠한 이 신탁이라는 것은 유언장의 효력을 발휘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언장을 쓰는 비율이 5% 미만으로 거의 유명무실한데요.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60% 이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듯이 유언장을 쓰는 문화, 즉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는 문화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자산과 관련돼서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앞에서 말씀드린 1인 가구라든지 치매 환자가 늘어나면서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금융기관에 맡기면서 현실적으로 컨설팅도 받고요. 법률, 세무, 부동산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러한 것을 상속도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더 사회적으로 기부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나타난 것이 바로 기부 신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확산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요. 첫 번째로 시니어의 삶 속, 삶의 여정 속에 깊숙이 들어가서 신뢰를 쌓아야 할 것 같습니다. 어느 동문회원이라고 갑자기 메일 하나 보내주고 이런 상품이 있다, 이것을 가입해라라는 식의 접근은 매스 마케팅에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고관여 상품이나 이런 곳에서 그것이 어느 정도나 가능할지에 대한 참 고민이 들어갑니다. 실제로 시니어들은 당신들의 삶 속에서 특히 생애 마무리에 같이 애정을 담아서 다시 당신과 소통하고 돌봐주고 본인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의 유산도 맡기고 싶은 그러한 의지가 강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삶의 여정 속에서 특히 노화라든지 아니면 그분들의 가치를 시간이라는 것 속에서 마케팅 해자라고 할 수 있죠. 신뢰를 쌓는 것들이 바로 중요한 첫 번째 그 유치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실제로 신탁이라는 것은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내가 맡긴 그 기관이 안전한가? 몇 년 후에도 있을 수 있나라는 것도 있고요. 내가 맡긴 기관이 실제로 운영을 투명하게 하나 이런 것들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기부를 보면서 우리가 엿듣는 것은 내가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것을 순수한 기부로 제시를 했는데 뭐 운영하는 것 이것저것 다 떼면은 실제로 내가 기획한 대로 가는 경우가 작다라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듣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운영하는 과정에 비용이 발생하는 것, 그것이 투명하지 않은 것, 특히 이제 수수료 구조라든지 그것을 대리하는 법적 대리인의 권한 문제, 이런 것들이 지속 가능한가가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맞물려 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즉, 이 신탁은 다분히 법적인,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운영하는 기관의 철학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시니어의 삶 속에 얼마나 같이 동행하면서 신뢰를 쌓을 것이고 특히 그 기관이 단순히 수익성을 늘리는 수수료를 넓히거나 이러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삶의 그 유산을 담보할 수 있는 기관들의 컨소시엄이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와 그런 신뢰를 쌓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을다잉 문화운동에서는 유산기부 문화운동을 펼치는데요. 정말로 진지하게 고민을 합니다. 이 유산기부를 단순히 한다는 것, 근데 이것의 허들은 누가 유산을 기부하느냐. 그분들은 최소한 유언장을 쓰는 분들일 거고, 그 유언장을 쓰는데 어떤 문제들이 있느냐, 어려움이 있느냐. 이것은 컨텐츠 유언장 어떻게 쓰는지를 알려주는 사람도 적을 뿐더러 특히 법률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이분들의 수익 구조는 분쟁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이지 못한 것들, 또 참여자를 모으는 것들 여러 가지들이 맞물려 있어서 어렵다라는 것을 깊숙이 이해하고 그러면 삶 속에서 어떻게 문화운동으로 바뀌어 가야 할지에 대한 정말 다각도의 고민과 이런 문화를 만드는 것, 인식의 변화, 그러면서 그 속에 신뢰를 쌓는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을 엿볼 수 있습니다. 네,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나 저도 이제 학습해 가면서 같이 공부하는 건데요. 이런 부분에 의견이 있으면 댓글을 주시고요. 계속 신탁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면서 시니어 비즈니스의 블루 오션에 대해서 함께 학습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기회가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상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